안녕하세요. 제가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 기초 사용법을 올린 지가 벌써 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최신 버전을 가지고 기초 사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필수요. 꼭이요. 자, 이렇게 바로 라이브 스트림을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인터페이스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고, 자, 처음 사용하거나 모르는 게 있어서 오신 분들은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설명이에요. 왼쪽 위쪽 보시면 이쪽이 프리뷰입니다.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거죠. 방송 나가기 전에 큰 화면으로 미리 보는 기능이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웃풋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 나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송출되거나 녹화되는 영상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위쪽으로 컷과 오토라는 버튼이 있죠. 자, 화면 전환 효과요. 컷은 아무런 효과 없이 전환이 되고요. 오토는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을 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팁바가 있습니다. 팁바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드래그를 해서 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트랜지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주시면 이 밑에 쪽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요. 자, 내가 원하는 효과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옆쪽으로 GFX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GFX는 라이브 스트림에서 자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막이나 오버레이를 뜻하는 거고요. 1번 자막, 2번 자막, 3번 자막을 넣고 빼고, 푸시는 넣고, 풀은 빼고, PRV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리뷰입니다. 자막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 자막을 넣다 뺐다 할 때도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막을 넣고 빼는 효과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쪽 볼게요. 가운데 쪽 보면 캠1, 캠2, 캠3, 캠4, JPEX 1, 2, 3, 미디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입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캡처보드, 하드웨어 장치, 웹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입력 인풋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설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왼쪽 아래 이제 보시면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장치라든가 뭐 미디어, 오디오 장치, 뭐 자막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옆쪽에 보시면 오디오 탭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 탭은 인풋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풋에서 추가한 만큼 오디오도 추가가 됩니다. 오디오가 쭉 추가가 될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는 녹화되어 있는 영상, 내가 미리 준비한 광고 영상 이런 거를 영상 중간에 혹은 시작 부분에 아니면 끝 부분에 내가 추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넣고 빼고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넣고 빼고 할 때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쪽에 스트림이 있습니다. 스트림은 내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죠? 유튜브, 페이스북, 아니면 비메오 이런 사이트들로 방송을 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RTMP 서버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RTMP 주소값 스트림 키 넣고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FX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이라든가 크로마키, 오버레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총 3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레이어도 레이어 안에 각각 여러 개의 레이어를 또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트랜지션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쪽에서 선택해서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세부 기능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본 인터페이스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고요. 자, 이제 인풋 설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을 보시면 지금
제가 추가해 놓은 거는 캠 1, 2, 3, 4, JPEX 1, 2, 3, 미디어 1인데요. 이건 내가 다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캠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다 요 밑에 보시면 add input이라고 있는데 요 add input에서 내가 원하는 장치나 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메뉴의 로컬 카메라는 캡처보드, 웹캠 이런 거 같이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장치.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덱링크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캡처보드죠. 덱링크 코드 HDMI도 캡처보드. 자, USB 카메라 C922 프로는 USB로 연결하는 웹캠이에요. 웹캠. 웹캠도 하드웨어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스크린이 두 개가 나타나죠. 스크린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모니터 화면입니다.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하드웨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고 활성화가 되는 게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이미 추가가 돼 있는 거고요.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은 추가가 안 돼 있으니까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을 해주면 추가가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리모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리모트는 동일 IP 내에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네트워크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NDI라고 하는 기능의 카메라들 많이 있죠. 그 NDI 기능 카메라는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에 NDI라고 하는 요 소스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하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림에서 나온 메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NDI를. 자, 그러면 끝에 여기 NDI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 동일 네트워크 선상에 NDI가 있어야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NDI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DI 아래쪽으로 리모트 게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게 주소값을 주고 원격지에 있는 사람은 노트북 웹캠 혹은 컴퓨터나 웹캠 등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면 서로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트림은 서버에서 현재 송출되고 있는 것들을 긁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다. 그러면 주소값을 넣어서 해당 영상을 다시 제가 입력 소스로 받아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요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RTMP 서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은 중간에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에 있는 영상을 긁어오는 기능만 있는데요. 여기는 RTMP 서버라고 해서 내가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특정한 인코더를 가지고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영상을 입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도 동일하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미디어가 있죠. 녹화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또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GFX가 있는데 리미트가 걸렸어요. 리미트. GFX는 총 3개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를 이미 다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리미트가 걸린 거고요. 그 아래 오디오 온리가 있습니다. 오디오 온리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니면 USB로 되어 있는 마이크 아니면 웹캠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문 방송인 같은 경우는 보통 믹서를 많이 쓰죠. 오디오 믹서에서 입력을 받거나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면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 이렇게 캠 1, 2, 3, 4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요 1번 소스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눌러보시면 목록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하드웨어 목록이 쭉 나타나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소스로 바꿔주면 해당 소스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자, 요 소스에 대해서 설정을 또 하는 기능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제너럴이 있고 오디오 탭이 있어요. 오디오 탭. 자, LR 이렇게 인풋 1번부터 쭉 들어오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SDI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총 이렇게 16개의 채널 16개의 채널 LR 스테레오 기준으로는 8채널이 들어오는 거죠. 8채널의 오디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SDI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오디오에 대해서 요 필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컨버트는 자동으로 컨버팅이 되는 기능이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터 해상도와 입력되고 있는 소스가 해상도가 다를 경우에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크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모드를 눌러보시면 총 4개의 테이크를 잡아서 디지털 줌을 쓸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테이크 1, 2, 3, 4 있죠. 영상을 한번 볼게요. 테이크 1, 테이크 2, 테이크 3, 테이크 4.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줌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 카메라가 PTG일 경우에는 IP 주소값이랑 포트를 넣어서 여기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오디오와 비디오가 싱크가 안 맞을 경우에는 딜레이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오디오 탭이 있어요. 오디오 탭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요거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은 해당 오디오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능이고요. 요거를 꺼주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해당 오디오는 음소거가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살짝 보이다가 제가 이걸 끄니까 흑백으로 바뀌죠. 흑백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지금 캠 2번에 오디오가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팔로우 모드예요.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게 캠 2번이라서 2번에 불이 들어왔고요. 캠 1번을 방송에 내보내면 캠 1번으로 노란불이 바뀌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능이요. 3번을 선택하면 3번으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요. 음소거를 하실 거면 이렇게 안 쓰는 오디오다 그러면 다 꺼주시면 되고요. 요거랑 별개로 또 내가 오디오를 꼭 하나 얘는 무조건 방송에 나가야 한다 하는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 탭을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1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1번 오디오는 무조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방송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오디오 기능이 있고요. 자, 오디오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지 않고 링크를 거는 방법도 있어요. 이 3번 오디오를 캠 1번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다는 캠 3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링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캠 3을 캠 1번으로 링크를 걸면 1번 오디오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링크를 잡아서 옥스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 부분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 오디오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인풋 세팅이 있어요. 그럼 아까 인풋으로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 탭 있죠. 자, 캠 1번으로 해서 볼게요.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시면 이런 필터, 노이즈 게이트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가 있으니까 오디오가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어를 또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디오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디어 넘어가 볼게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왼쪽 아래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자,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면 돼요. 자, 이렇게 불러오면 미디어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자, 하나를 불러오고 두 개를 불러오고 세 개를 불러오고 자, 이렇게 미디어 파일들이 불러와져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면 방송에 미디어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요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순차 재생과 루프 재생이 있어요. 순차 재생을 눌러서 방송에 내보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되는 방식이 순차 재생이고요. 자, 루프 재생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그 영상을 다시 내보내주는 기능이에요. 계속 돌겠죠.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순차와 루프를 같이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영상 나가고 끝나면 2번 영상 나가고 끝나면 3번 영상이 나가고 3번 영상이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루프를 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영상 있죠.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빨간 선이 있는 곳에 영상입니다. 자, 영상이 있는데 내가 이 영상을 불러왔는데 실제로 방송에는 특정 부분만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인점과 아웃점을 잡으면 이 영상만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미디어 파일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스트림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스트림으로 오면 자, 요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비메오, 페이스북, RTMP, 스트림 파일, 직시, 유튜브, UDP, 트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는 보통 유튜브 그리고 RTMP겠죠. 자, 예를 들어서 RTMP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RTMP URL을 쓰고 스트림 키까지 쭉 넣게 돼 있어요. 여기 스위치 버튼 눌러보시면 스트림 키 넣고 URL 넣고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방송을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mp4 녹화도 같이 하고 싶다. mp4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녹화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p4를 선택을 해서 녹화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RTMP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쭉 선택을 하시면 동시에 여러 군데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군데로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080p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송출하고자 하는 영상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0부터 해가지고 1080 플러스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프로젝트 포맷을 HD로 해서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고요. 자, 4K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4K 해상도까지 송출이 되니까 선택을 여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자, 16:9, 4:3, 1:1 이런 식으로 영상을 방송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크롭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 세로 방송 많이 하죠. 9:16. 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 노란 부분 안에만 영상이 송출되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H.264, 265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도 내가 쓰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오토를 선택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해서 자, 고 라이브를 눌러주면 방송 송출이 나가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개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 갖다 대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체크박스가 생기는데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해당 서버로는 영상이 안 나가고 자, 체크가 돼 있는 데서만 영상이 나가고 녹화가 되고 합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FX 같은 경우는 자막 기능이에요. 자막 기능. 자, 여기 보시면 기본 템플릿이 있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픽 스토어에서 이렇게 자막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런 거를 추가를 해서 쓰시면 좋겠죠. 자, 기본 이런 템플릿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 쓰셔도 되는데 크게 활용도가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영상을 뭐 따로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자, 이렇게 3개를 지금 추가를 해봤는데요. 자, GFX 1번에서만 3개를 추가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요거를 선택을 하고 푸시를 누르면 해당 영상이 자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풀하면 빠지고요. 오른쪽 위에 여기 버튼입니다. 푸시하면 들어가고 풀하면 빠지고. 자, 아까 이거를 9:16을 만들어놨더니 노란선이 계속 보이네요. 자, GFX 다시 와서 자, 두 번째 있는 걸 선택하고 첫 번째 걸 꺼줍니다. 자, 자막을 넣고
빼고. 자,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는 시퀀스입니다. 움직이는 자막이에요. 자, 이렇게 시퀀스 자막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3번도 있죠. 여기서도 자막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3번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넣고 빼고. 그리고 1번에서 보시면, 자, 1번에 이렇게 눈 모양 아이콘을 3개를 다 켜고 푸시를 하면 3개의 자막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막 같은 경우는 잘 배열을 하고 위치값을 잡아서 넣고 빼고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막을 넣을 때도 지금 푸시를 할 때 요런 디즐브로 들어왔죠. 자, 아래 있는 버튼 눌러서 자, 요거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을 하고 풀하면 자, 요렇게 요 트랜지션 모양대로 자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요. 자, 여기서 프레임 수를 조절을 해서 속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자, 프로젝트 포맷부터 시작해갖고 여러가지 설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설정이 나오는데 자, 프로젝트 포맷은 내가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UHD, HD, RAW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포맷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있는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아웃풋 캡처 보드가 있으면 선택을 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레코딩입니다. 자, 저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저장을 어디다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있고요.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AVI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H.264나 265로 동시에 여러 개를 녹화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기존에 영상 녹화하는 기능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보실 수 있는 거는 멀티 스크린이 있어요. 멀티 스크린. 듀얼 모니터를 쓸 때 또 하나의 모니터에 내가 보고자 하는 멀티뷰를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핫키가 있어요. 핫키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이 라이브 스트림을 쓰시다 보면 단축키를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 단축키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단축키 버튼이 쭉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외워서 쓰시면 돼요. 주로 쓰는 것들만 딱딱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기능은 사실상 크게 보실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해서 자, 라이브 스트림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기능은 제가 기존에도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 가장 최신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이 기능을 전에 올려놨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리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